네, 최고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주말 드라마 시크릿 가든이 단 2회 방송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말을 둘러싸고 다양한 예측들이 정말 무성한데요. 과연 시크릿 가든 어떻게 결말을 맺을 것인지, 극중 라임과 주원의 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지 스포츠 동화 윤여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제 시크릿 가든 시청률이 30%를 넘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10일 방송된 시크릿 가든이 30.6%의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크릿 가든은 그 젊은 시청자를 중심으로 상당히 큰 화제와 함께 인기를 누려왔는데, 시청률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크릿 가든은 지금까지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시청률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30%의 벽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어제 방송된 그 내용에서는 하지원 씨가 연기하는 길라임이 그 사고를 당한 뒤에 현빈 씨가 연기하는 김주원이 자신의 영혼을 뒤바꿔서 라임을 살리려는 장면, 그래서 많은 시청자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사는 그런 장면이 방송이 됐고요. 또 길라임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꿈속에 함께 등장을 하면서 다시 이들의 영혼이 또 한 번 바뀌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김주원이 21살 당시에 겪었던 그 화재의 아픔을 기억해내는 대신에 그 이후부터 현재 극중의 상황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길라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장면도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김주원이 다시 길라임에게 자신의 감정을 열어가면서 그 다음 그 회차분을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결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탤런트 박소연 씨가 최근에 그 자신의 트위터에 그 관심을 모을 만한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그 시크릿 가든의 결말을 깜짝 공개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 트위터에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이에 따르면 그 박소연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요즘 화제의 드라마 시크릿 가든은 어떻게 끝날까요? 라는 내용의 글,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여기에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어서 많은 그 누리꾼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의 결말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의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결론은 지금으로서는 작가 그리고 연출자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크릿 가든이 인기를 모으면서 그 결말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 그리고 다양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또 그런 추측에도 여러 가지 근거가 제시가 되면서 그럴듯한 결론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추측과는 별개로 현재 김은숙 작가와 연출자인 신울철 PD가 그 드라마 결말을 둘러싼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야말로 지금으로서는 가장 정확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말을 추측하는 정말 다양한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가설들이 많지만 가장 크게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슬픈 결말을 맺을 것인지 그 두 개로 나눠지지 그렇습니다. 않나 싶어요. 우선 그 해피엔딩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10일, 그러니까 어제 방송된 그 방송의 후반부에서는 다시 각자의 영혼을 되찾은 길라임 그리고 김주원이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냈습니다. 김주원이 21살 때 당한 화재 사고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이후부터 드라마 속의 현재 상황까지는 현재 상황까지 기억을 못하고 또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빼고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처음처럼 자신들의 로맨스를 쌓아가는 과정이 그려졌고요. 앞으로도 2회 남은 방송분에서 그런 내용이 더 깊어질 것임을 예고를 했는데, 이 같은 과정으로 볼 때 아직 2회분이 남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이 이어지는 결말로 막을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김은숙 작가와 또 신우철 PD의 콤비가 만들어낸 작품들이요, 이외로 반전을 많이 해서 시청자들의 화제를 또 모았잖아요. 8회 연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야기가 극중에 김정은 씨의 꿈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 아직 해피엔딩을 추측하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입니다. 그동안 많은 누리꾼과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의 결말과 관련해서 슬픈 그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비극적 결말을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방송분을 보고서도 길라임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날 때 그 심장박동을 체크하는 장치가 숫자 0을 나타냈다면서 이것이 라임의 죽음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는 누리꾼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 역시도 그 의식을 되찾지 못한 길라임이나 김주원의 꿈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이 같은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극중의 그 길라임과 김주원이 다시 로맨틱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결국에 그 비극적인 결말을 위한 복선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드라마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수많은 가설들 중에 특히 새드 엔딩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또 하지원 징크스라는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지원 징크스는 그 극중 길라임을 연기하고 있는 하지원 씨가 지금까지 그 출연했던 많은 작품에서 대체적으로 그 비극적인 결론, 슬픈 결말을 맞았다라는 데서 그 나온 말입니다. 하지원 씨는 2003년 MBC 드라마 다모에서 끝내 그 처절한 죽음을 맞았고요. 2004년 SBS 발리에서 생긴 일에서도 역시 그 충격적인 죽음으로 드라마의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끝맺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데요. 두 흥행작에서 하지원 씨가 잇따라 그 비극적인 결말을 맺으면서 하지원 징크스란 말도 생겨났습니다. 또 하지원 씨는 2006년 드라마 황진이 그리고 2009년 영화 내 사랑 내 곁에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들 작품들이 모두 흥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크릿 가든 역시도 이런 점을 근거로 슬픈 결말을 맺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시크릿 가든 속에서 인어공주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 가운데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라는 대사가 시청자들의 가슴을 많이 울리고 있는데요. 이런 대사, 결말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사는 그 동화 인어공주에 빗댄 표현이죠. 지난 주말 방송분에서도 길라임이 그 김주원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겠다라는 그 대사를 했고요. 이후에도 몇 번 대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장면 역시도 그 비극적인 결말을 예고한 복선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 방송 이후에 극중 길라임의 친구 이마영 역을 연기하고 있는 유인나 씨의 극중의 꿈도 유력한 그 복선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그 극중의 유인나 씨의 꿈이 실제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탓인데요. 지난 주말 방송분에서도 유인나 씨의 꿈 이야기가 길라임 그리고 김주원의 실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유인나 씨의 꿈이 예지몽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네. 김은숙 작가의 상상력에 달려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작가는 그 연출자 신우철 PD와 함께 그동안 파리의 연인 그리고 프라하의 연인 같은 그 연인 시리즈를 네. 제작을 해서 상당히 인기를 모았는데요. 특히 김은숙 작가는 그동안 상식 혹은 예측 가능했던 결말을 뒤엎는 또 때로는 엉뚱하고 또 때로는 흥미로운 상상력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상당수 받아왔습니다. 파리의 연인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2004년 방송 당시에 시청률 50%를 넘어서면서 인기를 모았는데 당시 그 파리의 연인 속 스토리가 모두 그 김정은 씨의 꿈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 시크릿 가든의 결말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현재로서는 쉽게 추측하고 또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방송을 보고 나서 세븐 그리고 보아 등 스타들의 솔직한 심경을 담은 트위터가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말을 쉽게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호기심이 증폭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본방사수밖에 없겠죠. 오늘 스포츠 동아의 윤여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잘 상태가 있고. 네, 지난 주말 시크릿 가든 보면서 눈물 쏟으신 분들 많으시죠?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고수하면서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드라마의 인기에 패러디 작품부터 OST, 그리고 배우들의 외모까지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스타뉴스에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크릿 가든 탐구 생활. 첫 번째 주제는 하지원 징크스.
안방극장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10여 년의 연기 생활을 해온 하지원. 특유의 카리스마와 연기력으로 출연 작품마다 흥행을 이끌었는데요. 그녀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드라마 다모, 발리에서 생긴 일, 황진미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바로 하지원이 연기한 인물들이 죽음을 맞거나 연인과 이별을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시청자들은 시크릿 가든의 결말 또한 새드 엔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주원이 길라임 대신에 죽고 새드로 끝날 것 같아요. 하지원이 맡았던 게 다 막 새드로 끝나서요. 이번에도 막 새드로 끝날 것 같은데 해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일부에서 나오는 추측을 토대로 한 시크릿 가든의 예상 결말 패러디 작품도 화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둘이 이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지원이가 그 산장에서 벌써 죽음을 예고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슬픈 결말일 것 같아요. 슬픈 결말을 예상하는 시청자들이 있는가 하면 코믹한 결말이 될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요. 길라임에 영혼이 들어간 김주원이 임신한 모습을 표현한 패러디 작품이 화제입니다. 일단 뭐 결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 속에서 보면 비극적으로 드라마가 끝나도 나름대로의 완결성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신데렐라 스토리들이 그렇듯이 어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돼도 또 긍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시청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말을 투영해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다양한 결말들에 대한 얘기들이 도출돼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그만큼 그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크릿 가든에서 까칠한 매력의 재벌남 김주원으로 완벽히 변신한 현빈.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의 잘생긴 외모일 텐데요. 특히 카넬 같은 날렵한 턱선이 현빈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이 인기를 얻으면서 현재와는 사뭇 다른 과거의 모습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빈이 시크릿 가든 이전에 출연한 작품들을 보면 현재보다는 훨씬 후덕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방송된 드라마 문의 여왕 종영 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의 모습은 한쪽만 넘긴 장발 스타일, 몸에 꽉 끼는 셔츠로 다소 굴욕적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지난 2008년 방송된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출연 당시에도 날렵한 턱선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빈 씨는 최근에 나온 모습은 굉장히 좀 차가운 이미지, 좀 날카롭고 차가운 이미지로 많이 바뀐 것 같고, 예전 모습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친근한 모습인 것 같고, 옆 볼살이 이제 입가 볼살이 많이 빠지면서 여기 많이 홀쭉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턱 라인이 굉장히 샤프해진 것 같습니다. 현빈의 후덕한 과거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시크릿 가든의 현빈 대사를 빗대어 현빈 씨,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지금이 훨씬 낫군요. 후덕해도 멋있다 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빈은 누리꾼들이 제기한 턱선 논란에 직접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열린 SBS 연기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현빈은 체중을 6kg 감량해 날렵해진 턱선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캐릭터를 위해 다이어트도 마다하지 않는 현빈, 당신을 진정한 배우로 임명합니다. 시크릿 가든 탐구 생활, 마지막 주제는 OST의 비밀. 백지영, 성시경, 김범수, 포맨 등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한 시크릿 가든 OST는
드라마의 재미를 더해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OST의 여왕이라 불리는 백지영의 그 여자와 오랜만에 OST에 참여한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일단 멜로디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 가수들의 가창력이나 어떤 분위기나 감정 표현이 가장 좋은데, 더 큰 이유는 이 두 곡은 작사가들이 원래 기존 작사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아니고요. 뭐 그 여자 같은 경우는 원태현 씨이 직접 이렇게 가사를 쓰셨고, 네, 성시경 씨는 이민아 작가라고 예전에 깊은 밤 그리고 성시경입니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같이 했던 작가분이세요. 아주 그 남자 그 여자라는 저서도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와닿는 시적인 가사들이 더 어떤 노래 듣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전해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인기 비결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OST의 인기 열풍에 주인공 현빈과 윤상현도 직접 가세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윤상현 씨 같은 경우는 극중의 가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현빈 씨 같은 경우는 그 여자라는 곡이 기획되면서 원래는 둘이 영혼이 바뀌기 때문에 그 남자라는 곡을 같이 만들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거를 팬분들이 남자 버전을 만들자는 요청도 많이 있었고요. 또 가사 내용 자체가 현빈 씨만 가장 표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곡을 현빈 씨가 부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콜을 했고, 또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같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현빈 씨 같은 경우는 촬영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또 감기 걸리셔가지고 목소리 많이 잠겼는데 되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되게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촬영하다가 새벽에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자고 있는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류 스타나 역시 A급 스타들은 다르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찾고 있는데요. 드라마가 끝나는 그날까지 시크릿 가든의 열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